네, 끝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 수계의 파면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 나면 3월 초 중순경이면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헌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윤석열은 12.3 내란을 일으키고 온갖 궤변과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며 극우파를 선동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위험이나 품위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고를 친 것은 윤석열 본인이면서 책임을 부하에게 떠미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뽑았나 한탄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단 한순간도 대한민국을 이끌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대통령의 자리에 서서 군림했던 것입니다. 오늘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은 또다시 변명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갑자기 개과천선할 사람도 아니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야당 탓이나 할 것이 뻔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던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졌습니다. 정의와 도덕,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란 수계를 옹호하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걷는 길은 극우의 길입니다. 건너지 말아야 할 극우의 강을 걷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벌써 84일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 정상화를 위해 선량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대한민국의 유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 수계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내란 수계의 파면 결정만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명태균 통화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의 상황인데요. 지난 10월 31일 날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김건희의 육성이 다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건희가 당선인 윤석열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미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선을 미르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에 권성동과 윤한홍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런 수사 보고서도 다 보고가 됐겠죠. 그동안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또 특히 명태균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황금폰 복사본을 갖고 있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황금폰 터뜨리고 특검에도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라는 것을 명태균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고 27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고 당사자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이름이. 권성동 원내대표 이 상황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당 비판에 그렇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이러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권성동이 그 당시에 어떤 입장했는지 저희들이 입장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내대표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당시 공천위원장 했던 윤상현 의원 어떤 입장인지 그동안에 거짓말로 일관해서 부정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태균의 이러한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